빅벤이다.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다른 나라의 국회의사당 쭉 한번 볼 건데 이제 요 국회의사당 다 아시죠?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이고요. 이게 거의 1016년, 11세기 그 정도 때 만들어진 그런 진짜 거고 오래됐구나. 찾아보니까 1834년에 엄청난 큰 화재로 인해서 거의 다 소실되고 50년대쯤에 새롭게 완공된 원래는 이제 궁이었죠. 그 웨스트민스터 궁으로 쓰다가 국회의사당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런던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도에 있는 찬디가르에 있는 이제 주의 의사당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의사당이고요. 되게 좋아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저기 남산에 있는 자유센터 약간 네.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네, 뭐 그 시점에 영향을 받았던 모더니즘 건축에 영향을 받았던 혹은 그 르꼬르비제가 좋아했던 저런 곡선이나 그런 딱딱 떨어지는 콘크리트의 느낌이 좀 비슷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죠. 약간 저렇게 꼬질꼬질하고 저런 국가기관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분이 만들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르꼬르비제라는 분인데 네. 이 뭐 근대 건축의 4대장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건축계에서는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인 거죠. 네, 그 정도예요. 네, 볼 수가 없는 건축까지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분이 아까 그걸 설계를 했어요. 도시적 건축 이론이 근대 이론을 많이 제창을 하셨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분이 되게 타고난 스타 기질이 있었던 게 일화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학교를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판서를 하겠죠, 이제 분필로. 근데 이분은 자기 이렇게 큰 롤지를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판서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그걸 말아서 다시 들고 왔대요. 내가 결국엔 유명해질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다. 그렇게 됐나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게 이제 프랑스 집회에도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방금 말했던 르꼬르비제고 오른쪽에 구스타브 에펠이라고 에펠탑을 설계한 사람의 건축가들이 집회에 들어갈 정도로 물론 이제 프랑스가 그런 문화적인 가치를 되게 높게 따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집회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넣었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다 조선시대적으로 네. 그 이전 사람들 넣었는데 이 사람은 그 1800년대 태어난 사람이니까 되게 근래 사람은 앞쪽에 있는 게 이제 국회의사당이고 저 뒤쪽에 있는 게 대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그 찬디가르라는 그 도시 자체를 마스터 플랜도 이제 아까 르꼬르비제가 했고 그리고 여기가 캐피털 컴플렉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안에 주요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마스터 플랜을 르꼬르비제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요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는 기념적인 사건도 있었던 거죠. 신기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니죠? 생긴 게 꼭 그렇게 생겨가지고. 네, 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네, 올라와 있네요. 구조물이. 네, 그 정도로 저게 의사당의 건물이라고 좀 추측이 안 되는 정도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 되게 유명한 국회의사당인데 어디 같으세요, 나라가? 동남아 쪽일 것 같아. 뭐 지역적으로는 비슷하진 않은데 여기도 이제 브라질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오스카 니마이어라는 브라질의 제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컵을 양쪽을 하나 뒤집어 놓고 하나 똑바로 놓고 이 설명을 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이제 브라질의 부드러운 선들 저런 곡선들이라든지 굽이치는 파도 뭐 파란 바다 뭐 브라질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선을 이 건물에 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분이 그 아까 얘기했던 오스카 니마이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브라질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1907년생이었는데 이 건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 두 개 컵이 있잖아요. 볼이 있고 있는데 왼쪽이 상원 의회고 오른쪽이 하원 의원 이게 두 개가 반전돼서 이렇게 있고 저 뒤에 타워가 국회 사무처 타워고요. 그 저 뒤쪽에 있는 광장이 있는데 저희가 3 파워 플라자라고 3건의 세 개의 권력이 있는 플라자고 이제 왼쪽이 대통령 집무실이고 오른쪽이 헌법재판소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할 때 신경을 굉장히 썼네요. 네, 뭐 뒤에 말씀드리자 워싱턴도 중간에 의사당 축이 있고 양쪽에 이제 백악관이라든지 이렇게 맞아요. 요 건물 보시면 아까 의사당 앞쪽에 저렇게 큰 경사로가 있잖아요. 네. 저게 북한 이마의 주요한 건축적 어휘 시그니처인데 이렇게 지면의 대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사로를 따라서 지붕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게 시위하는데 시위 군중들이 저기 점령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소요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소요가 일어난다면 울타리에서부터 막았겠죠. 근데 이제 공산당 당원이라는 어떤 저 사람의 캐릭터가 뭐 이런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는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무처라고 하는 타워 이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있는데 63빌딩.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유엔 본부가 거의 비슷한 그러네. 네.
그 저는 좀 몰랐는데 유엔 본부를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유엔이 네.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잖아요. 그 미국 건축가가 중심이 돼서 설계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각 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건축가 한 명씩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둬가지고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공동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설계할 때 브라질 대표로 이제 오스칸 이마이어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없었고 심지어 중국도 있어요. 중국 건축가도 여기 참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두 분이 진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어리셨구나. 그때. 1952년도에 되게 많이 태어나지.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과 이 건물은 거의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건물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아까 이제 추측하셨던 말레이시아에 다 동남아에 있는 의사당이고요. 너무 멋있죠. 되게 최근에 그러네. 지은 혹은 디자인한 건물 같은데 이 건물도 저희 나라 국회의사당 지을 때 비슷한 시기에 1963년도에 준공이 된 우리 뭐 한 거예요? 건물이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멀리서 봐도 세련된 분위기가 있죠.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한번 쭉 보면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되게 모던한 건물이에요. 안에 인면도 그렇고 박스도 되게 반복적인 장식이 최대한 배제된 네. 안에 박스에다가 그 위에 이제 넓은 지붕을 하나 씌우고 열주 기둥에 열주가 있고 그리고 동그란 돔이 있는 뭐 그런 상징적인 모던한 건물 플러스 돔과 열주 이런 것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복합된 건물인 거죠. 그리스식을 가져 올려다가 마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오다가만 네. 근데 울산밥이야. 여하튼 뭔가를 열심히 저 안에 상징을 넣었겠죠. 네. 네. 그래서 대법원도 그렇고 서초동에 있는 법원 건물들, 헌법재판소, 정부 정보분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도시 안에서 북적북적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만큼은 되게 넓은 대지를 가지고 한강을 등에 업고 이렇게 하나의 되게 상징적인 자기만의 지형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놨는데